박남춘 인천시장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등 인천시의 주요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도가 공공버스 운수 종사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 날 등 이틀간 유급 휴가를 사용하고 이상 반응 시엔 하루 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5회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비판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개막합니다. 올해 영화제는 극장과 OTT,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김포시가 줄어들고 있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백마도 인근 한강에 어린 참개 31만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이 재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등 인천시의 주요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역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인천시의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재선 도전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장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고 최기선 전 인천시장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 2명. 박남춘 인천시장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등 민선 7기 인천시의 주요 사업들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자 합의 같은 것도 만일 송영길 시장이 재선을 했다면 그렇게 합의를 했겠냐. 그리고 재선까지 해서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이게 좀 일들이 좀 이렇게 좀 천착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당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 외에도 홍영표 국회의원 등 다수의 인물들이 인천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이학재 전 국회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한 여성이 파출소 3층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천 오전경찰서는 최근 지난 8일 밤 9시 40분쯤 고강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40대 여성 A씨가 건물 3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해당 파출소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주 로컬푸드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김모 씨가 결국 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양주 로컬푸드 운영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로컬푸드 매장 보증금과 납품 대금 3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했다 피해를 본 농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 관리 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양주 로컬푸드 사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포 지역 학부모들이 학교 근처 안전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김포시에 건의했습니다. 김포 9개 지역 55개 학교 학부모들은 정화영 김포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 인근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주정차 단속이나 과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읍면 지역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하굣길 통학로를 늘려달라거나 대중교통 노선을 확충해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포시는 건의사항 가운데 시급한 사항은 이달 현장 행정을 통해 확인하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인천시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서해 평화특별기간 운영,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 18개 세부 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인천시 남북 평화 정책의 근간이 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기본 계획에 기초해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수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제가 실시됩니다. 경기도는 공공버스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 당일과 다음 날 등 이틀간 유급 휴가를 실시하고 이상 반응 시 하루 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 공공버스 운수 종사자 3,814명과 오는 8월 공공버스 전환 예정인 수입금 공동관리형 버스 종사자 1,564명 등 모두 5,405명입니다. 휴가로 발생되는 공공버스 운행 공백은 임시직 근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제25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비판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개막합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15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올해 영화제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철 비판 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영화제 슬로건을 이상해도 괜찮아로 정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변화를 맞은 영화 산업을 조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극장 안에서의 관람을 넘어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 장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 곡성의 나홍진 감독이 제작한 신작 랑종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통해 세계 최초로 상영될 예정이라며 영화제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8일 개막하는 제25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열흘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학술 연구 용역이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내년 12월까지 2억 7천여만 원을 들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가치 규명을 도출해 국제학술지에 게재할 방침입니다. 특히 포천의 아우라지 백예용암과 연천의 은대리 판상전리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지질공원의 국제적 가치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학술 연구를 통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백마도 인근 한강에 어린 참개 31만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어린 참개는 1, 2년 후 어미개로 성장해 어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는 참개 이후에도 꽃게와 조피불락, 황복을 이어서 방류해 점차 고갈돼가는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0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현안 보고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의 피난설비 지원, 화재 피해 주민 등 도민 안전과 관련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도 열려 각 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총 97건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등 여성, 가족 그리고 평생교육 분야의 다양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통시장들이 잇따라 비대면 영역의 판로 개척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죠. 네, 부천에서도 이미 많은 시장들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한 헬로티비 뉴스 연중기획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오늘은 부천 상동시장으로 가봅니다. 지난 9년 동안 시장에서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을 판매해온 상인 김광현 씨. 탐스럽게 익은 초록빛 매실을 손님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김 씨의 몫입니다. 청을 담으실 거면 또 그것 가격대도 또 맞춰드려야 되니까 뭐 저렴한 걸 찾으시는 분한테는 저렴한 거를 좀 권하고. 김 씨를 비롯해 가족들이 함께 꾸려가고 있는 이 가게는 시장 내에서도 바쁘기로 손꼽힙니다. 채소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 오랜 세월만큼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물건을 사가시고 다음에 오셔서 나 그때 그거 진짜 잘 먹었다. 나 그거 또 그런 걸 또 찾는다 그러실 때
추천해드렸는데 그걸 또 하셔요. 그러면 좋죠. 또 오셔서 그때 그 물건 너무 좋았다. 너무 친절하게 해줘서 고맙다. 가게에서 양손 가득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저렴하게 사게 돼 기쁩니다. 싸고 싱싱하고 매일 물건이 들어오니까 좋고 바랄 게 뭐 있어. 싱싱하면 되는 거지. 하루 방문객 10,000명. 상인들과 소통하고 정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만으로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 한 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상인들과 아니까 가격 줄다리기. 말하자면 커다란 마트에 가면은 어떤 신뢰도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따뜻함이 없어. 그리고 대저시장에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상인회는 지난해부터 SNS를 폭넓게 활용해 시장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홍보부터 상인 마케팅 교육까지 오히려 오프라인 방식보다 활동 범위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장이 맞이한 가장 큰 변화, 새로운 돌파구가 된 셈입니다. 야외에서 홍보도 해주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 대세인 유튜브나 그리고 온라인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인들이 오래 영업을 해와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많고. 상인회에서 나서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개별 점포는 분주합니다. 상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가게는 정육점. 사장 김현숙 씨가 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손질해 가판대에 하나둘 올립니다. 정문에 털을 잡고 손님을 맞이한 게 어느덧 10년째, 보람도 큽니다. 초입인데 잘 하면은 어쨌든 매출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고기 드시고 맛있다고 다시 또 방문하셨을 때 굉장히 좋죠. 그런가 하면 지역 내 입소문만으로 영역을 넓힌 점포도 있습니다. 차경래 씨가 운영하는 홍어 요리집. 손수 만들어 팔기 시작한 홍어 무침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 목 좋은 곳에 매장을 확장했지만 최근 손님과 주문량이 줄어 걱정입니다. 이제 인원 제한이 있고 시간 제한이 있고 이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영업에 상당히 많은 힘듦이 많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홍어 이렇게 막 비벼 넣으면 주말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는 결혼식이다, 막 야유회다, 막 체육대회 막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30여 년 역사의 부천 상동시장. 150여 개 점포에서 300여 명 상인들이 시장 곳곳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동시장 상인들은 묵묵히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인천시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1인 가구입니다. 여기에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8개월을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 지역 내 교육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배움의 공동체 인천연구회와 전교조 인천지부 등 교육단체 7곳의 대표들이 참석해 학사 운영과 학교 방역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일본이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버젓이 자국 영토로 표기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이를 규탄하는 뜻에서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순천만 국가정원에 개양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상징하는 깃발이 대한민국 1호 정원에 펄럭이고 있는데요.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죠.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계산된 의도에 말려들어선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7만 평방미터 물 하나 분하고 독도는 우리 땅